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 순서입니다. 자, 지난 동시 지방선거에서 유일한 진보정당 소속의 기초단체장이죠. 울산 동구청장 진보당의 김종훈 구청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가 일주일 지났으니까 조금 업무도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이제 조금 바빠지실 것 같아요. 먼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당선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어려운 선거에 주민들이 많이 선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대선 후에 그대로 이제 김고해진 면이 있어가지고 네. 또 진보 정치에 표를 주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주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보 정치에 대한 어떤 응원도 있었겠지만은 네. 특히 이제 울산 동구가 조선 산업의 위기부터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위기를 잘 긁고 해달라는 주문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또 주민과 우리 노동자들의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여성 후보죠. 천기혁 후보와 맞대결을 펼쳐서 54.83% 득표하면서 예. 당선이 되셨습니다. 자, 승리의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동구가 2014년부터 조선 중심 도시다 보니까 네.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어떤 노동자의 위기, 또 일자리의 위기, 또 이것이 지역 위기까지 이어진 측면이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엎친데 덮친 기억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저는 이미 이제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을 거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시죠. 거기에 대한 어떤 점수를 좀 주셨던 것 같고 네, 예. 그런 리더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그 마음을 모아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네. 또 거대 양당의 어떤 구조를 넘어서서 울산 동구를 그래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네. 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또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그 울산의 동구가 특별히 그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계 1등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있기도 하고 예. 또 미포 조선이 있기도 하고 조선 중심 도시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이제 이런 그렇군요. 부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울산 지역에서도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예. 유일하게 진보정당 소속으로 또 진보당 입장에서는 11년 만에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것이라서 의미가 크대요. 예. 근데 하지만은 이제 여당 위주로 기초의회도 꾸려졌을 것이고 또 여당 단체장들과 함께 또 연대해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조금 힘들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사실은 지방자치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예전처럼 이렇게 자당이라고 더 힘을 실어주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주민들의 생각 또 아이디어 또 정책 이런 것이 이제 잘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좀 보고 있기도 하고요. 네, 예. 저는 또 2002년부터 울산광역시의원부터 출발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으로 되신 분이나 각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분들을 죄다 잘 알기도 하고 네. 같이 또 일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때로는 견제하고 경쟁도 하지만은 오히려 협치를 잘하면 울산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큰 우려는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이제 동구청장도 이제 한번 하신 거고, 예. 국회의원으로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단체장들이나 의원들과도 교분이 충분히 있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금 당선되신 당선자, 시장 당선자도 저희와 이제 구청장을 같이 했던 과정이 있었고, 그래요? 또 많은 논의를 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동구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자, 정의당의 경우는 기초단체장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진보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반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많은 어떤 진보 정당에 대한 어떤 힘을 실어준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분열되기도 했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떠났던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진보 정치 후보들이 이제 단일을 후보로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다행이다 얘기긴 하지만은 정치 공학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다. 정말 하나로 뭉쳐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건가 그 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저희들 오히려 반성하고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예. 정치 공학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그러나 선거 때 이렇게 뭐 단일화하고 뭔가를 같이 잘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하나의 힘으로 뭔가를 좀 잘 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갈라져 있는 진보 정당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제대로 일을 할 때 국민들이 마음을 주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뭐 또 대중적인 인기가 확보된 진보 정치인이 없는 것도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진보당으로서 명확한 색깔이 없다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실제적으로 많은 의제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선점을 하고 가거나 네. 또 그런 문제를 또 다루고 있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현안의 전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대한 의제 선점도 어려운 점이 있고 네. 또 그것을 실천하는 데도 부족함이 상당히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당장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생각보다도 더 아래로 들어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어려움에서부터 새롭게 어떤 출발하는 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앞서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위기이고 또 지금 그곳이 조선산업의 중심 도시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정책과 이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좀 우려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건데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따른 부분들이 노동자의 문제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어려울 때 사실은 노동자들이 어려웠거든요. 네. 조선산업 위기도 여전히 이제 조선산업 전반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면서 조선산업을 떠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유지가 안 되고 기술 보호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을 고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수주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조선산업이 화랑기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네. 수주를 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일본의 전체를 밟을 수도 있다. 일본 또 조선 노동자들이 떠난 자리에 그 빈 곳이 생겨서 지금 어쨌든 간에 조선산업의 미래를 점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이런 어떤 전반에 대해서 산업 구조에 대해서 새롭게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이 지나쳐서 그렇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한동안 조선산업이 위기에 몰린 때도 있는데 지금은 또 조선산업에 일을 할 노동자들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당시에 이제 한 34,000명 정도가 네. 일자리를 잃고 떠나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수주 현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사람을 현대중공업 위포조선 울산에서만 필요한 노동자들이 한 5,000명에서 8,000명 정도를 얘기하는데 네.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저임금의 이제 위험한 노동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뭐 한 5,000명 정도 데려오겠다는 어떤 뭐 계획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시적으로 이것을 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기 일자리로서 조선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술을 또 유지하고 보호하고 또 한국 조선산업의 어떤 조선을 고도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지금 도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로 구청 차원에서 그러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 정책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만 4천 명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생겼어요. 예, 예. 생과 사회에서 어떤 생계의 어떤 곤란함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직접 제가 이제 보기도 했고 해서 네. 이런 사람들이 생활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활 안전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행정 차원에서 그것을 보호하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낮은 임금과 일자리의 또 불안정한 요소가 비정규직으로만 지금 고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조선 산업의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지역 경제에 워낙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또 정부와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고 때로는 네. 어쨌든 간에 협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보당의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었습니다.